지금도 재미있어? 스키를 타고 있지? 평생 스키 타는 이유를 첫째는 스키 기술로 보는 관점이고 둘째는 스키 투어로 보는 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 투어 아놀드입니다. 저는 1979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매 시즌 약 1000km 정도를 스키로 달리는 스키 마니아입니다. 어느새 이만큼 세월이 지났네요. 저는 그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유럽, 북미, 남미, 호주, 뉴질랜드까지 많은 스키장을 경험했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1986년도에 최초 방문을 시작했으니까 현재까지 500여 곳 정도 스키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 스키장이 많이 문을 닫아서 400곳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스키장 전부를 다녀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국내 스키장 코스 리뷰 및 스키장 소개를 전부 한 것처럼 일본 스키장 전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 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겨울이면 항상 무조건 스키를 타러 다녔는데 최근 들어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평생 스키를 타느냐? 스키 말고 다른 재밌는 운동도 많은데 왜? 지금도 재미있어? 라는 질문인데 순간 뭐지? 진짜 왜 내가 계속 스키를 타고 있지? 갑자기 제 인생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던 스키 투어에 대한 목적과 목표, 성과 등 기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고민 없이 루틴처럼 돌아가던 저의 겨울철 야외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을 공유하면은 여러분들도 저도 평생 스키 타는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의 스키 인생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스키 기술로 보는 관점이고 둘째는 스키 투어로 보는 관점입니다. 우선 스키 기술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입문하던 당시에는 대부분 스키가 노말 스키라는 장비였습니다. 노말 스키라고 하는 것은 회전 방향이 거의 없는 스키인데 정말 배우기도 힘들고 스키 컨트롤도 어려운 사용하기 정말 힘든 장비였습니다. 스키 길이도 자기 키보다 10에서 20cm 정도 크게 사용을 했으니 입문자들이 얼마나 타기 어려웠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 설명에 동일하신 분들이라면 노말 스키를 경험하신 1세대 스키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말 그대로 당시에는 스키를 대충 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막 스키로 한 10년 이상 달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카빙 스키라는 장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서 카빙 스키를 구매해서 처음 신고 슬로프에 올라간 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냥 살짝만 눌러주면 스키가 알아서 회전을 하는데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즌을 카빙에 빠져서 쏘는 즐거움에 달렸는데 또 어느 순간 스키장에 보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키 실력이 최상급이라고 자부하던 입장에서 저 보드 정도는 쉽게 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습도 없이 그냥 보드를 빌려서 무조건 슬로프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올라갔던 지산 2번 코스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음날 몸이 쑤셔서 못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 보드에 빠져서 파크에도 들어가고 점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스키와 보드를 아무거나 타던 2000년대 초반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너버랜드라는 스키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슬로프가 전부 올록볼록한 코스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스키로 내려가는데 도저히 내려갈 수 없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 최상급인데 왜 못 내려가지? 그곳에서 인생 처음으로 모그 코스를 만난 겁니다. 자연모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와, 이거 어떻게 타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캐나다 블랙홈에서 조스마트가 일주일 단위로 모그 캠프를 여름에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처음 참가를 해서 모그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한 7, 8년 동안 계속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게 된 후 점프에서 조금 더 과감한 기술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백플립도 아니고요. 점프 상태에서 앞으로 한 바퀴 도는 프론트 플립을 도전했습니다. 뚝! 부상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몸속에서 나는 소리는 정말 크게 들립니다. 오른쪽 내치인대가 뚝! 그렇게 시즌을 접고 재활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더 이상 점프는 할 수 없었습니다. 맞다. 내가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나갈 것도 아닌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것보다 스키로 즐기면서 타는 그냥 관광 스키어로 그냥 편안하게 타자. 완전히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물론 올림픽 참가라는 꿈은 18년도 평창올림픽 모굴 코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키 투어에 관한 여정입니다. 국내 투어는 생략하고 해외 투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동안 일본하고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때 일본 스키장과 북미 스키장을 매우 많이 다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겨울방학 때는 국내 스키장, 여름방학 때는 호주, 뉴질랜드, 칠레, 가끔은 체르마시라든지 블랙홀 모글 캠프처럼 여름에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봄, 가을에 자전거 타는 취미가 여름까지 이어지면서 어느 해부터인가는 여름 투어를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겨울 시즌 해외 투어를 가게 되었고, 북미 지역은 많이 갔었기 때문에 알프스 지역으로 2, 3주씩 장기간 투어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시즌이 지나고 장기간 장거리 투어가 힘이 벅차다는 느낌이 올 때 나이가 먹어가며 늙어가는 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일본에 가자. 가서 파우더를 타는 거야. 짧게 여러 번 다녀와도 부담 없고 많은 곳을 가봤지만 아직도 가볼 곳이 많은,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이 또 남아있는 일본으로 해외 투어 행선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럽보다 가까운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에 가끔 가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비행편이 야간 비행이라 피로도가 유럽 수준하고 비슷해서 체력적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내 상황에는 역시 일본이 최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겨울철 적설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인 거 알고 계시나요? 하룻밤에 2m씩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소리는 파우더 천국이란 소리입니다. 특히 최근 기술 위주가 아닌 편안한 스키를 즐기는 저에게는 일본이 최고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매 시즌 3번에서 4번 정도 일본 원정을 가는 편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매일매일 다른 스키장에 가서 대부분 한 슬프를 한 번씩만 타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좋다고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즐기며 매일 다른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스키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생 스키를 즐기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저보다 10살이나 20살 정도 연배인 형님들에 대한 기억이 많은데, 저녁에 술 한잔하며 인생 조언도 많이 듣고 스키에 대한 견해도 많이 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70, 80대 접어드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대략 한 75%는 스키를 그만두신 것 같습니다. 한 20년 동안 매 시즌 열성적으로 타시는 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질 않게 되었습니다. 걱정돼서 전화를 드리니 새벽에 일찍 스키장면을 챙겨서 나오는데 이 추운 날 내가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며 에이! 오후에 골프 연습장이나 가자! 하며 포기한 게 지금 스키를 완전히 접게 된 발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심리적 변화. 아니 뭐예요 형님, 빨리 오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던 게 그 형님하고 마지막 통화입니다. 물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스키장에서 만나지 않으니 통화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다른 운동으로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클럽의 창립 멤버이신 분, 그러니까 한 40년 이상 테니스를 치신 분이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88세 생일을 넘기시고 테니스를 치러 오셔가지고 우리가 축하해드리고 게임도 두세 게임 하고 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분 장례식장으로 주문을 갔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테니스 치시고 집에 오셔서 저녁 잘 드시고 일찍 주무신다고 방에 들어가신 모습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허망하긴 해도 요양병원에 3년씩 누워있다가 가는 것보다 훨씬 품위 있는 죽음이라고 장례식장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산으로 갔는데요. 결론입니다. 저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겨울 운동으로 스키를 선택했습니다. 스키를 지속적으로 오래 타려면 열정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해야 하는데 그 열정을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스키어가 눈을 보면 설레이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아는 형님처럼 귀찮음이 설레임을 이겨버리면 스키를 그만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설레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새로움입니다. 새로운 풍광, 새로운 코스, 새로운 장소, 매일 변화를 주며 내 뇌와 내 신체에 자극을 주면 설렘과 열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한 테니스 선배님처럼 100살 넘어서 갈 때가 되면 스키 타고 내려와서 온천하고 맥주 한잔 마시고 자면서 잘 죽는 것이 제 스키 인생의 최종 꿈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와 같이 100살 이상에도 스키를 즐기는 장수 스키어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용평 곤돌라 앞에 80세 이상 게이트를 당당하게 통과하는 건강한 스키어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까지 유튜브 영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